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한국 여성을 향해 영국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국민이라고? 말도 안 돼. 수갑 채워 그녀가 내민 건 위조 여권이라며 비웃음 속에 압수당한 대한민국 여권 한 장. 하지만 단 10분 후 상황은 180도로 뒤바뀌었고 그 자리에 모인 영국 고위 관계자들은 무릎을 꿇다시피 사과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여권이 무슨 힘을 가졌기에 영국을 움직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사이라 누르자노바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우리 마을은 정말 척박했어요. 땅은 메마르고 물은 부족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오이 농장을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더 이상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안을 안내해드렸어요. 사이라, 오늘도 농장에 나가야 하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책임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이를 따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손은 늘 거칠어졌고 등은 아팠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말 가난했어요.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었고 여름이면 더위 때문에 오이들이 시들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친구 아이나가 찾아왔어요. 아이나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한국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사이라,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해. 거기 농장들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 온도도 습도도 컴퓨터가 조절하고 물도 자동으로 줘. 아이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 속 농장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깨끗한 시설, 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모든 것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줘.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달라. 아이나가 보여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을에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몇 달 만에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응. 그리고 숙소도 깨끗하고 식사도 제공해줘. 무엇보다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정말 농업이 첨단 기술로 이뤄질까? 거기서 일하면 우리 가족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며칠 뒤 저는 마을 이장님께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장님, 한국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세요? 이장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거 말이지. 요즘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많이 가더라. 하지만 쉽지 않아.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서류도 까다롭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빌려왔고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죠. 촛불을 켜놓고 한국어 단어를 외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사이라,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는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해 겨울,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심장 상태가 더 악화된 거였죠.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이라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더욱 절실해졌어요. 반드시 한국에 가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드디어 25살이 되던 해 기회가 왔어요. 한국 경상북도 의성군의 한 스마트팜에서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이라,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저는 카자흐스탄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들. 경북 의성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일하게 될 스마트팜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아이나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거든요. 거대한 유리온실 안에는 수백 개의 오이 줄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죠. 농장 대표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사이라 씨, 여기서는 모든 게 컴퓨터로 관리됩니다. 온도, 습도, 양분 공급까지 자동화되어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기술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언어의 벽이 높게 느껴졌거든요.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무조건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말이죠. 숙소에 돌아와서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성공해야만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한국어가 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농장 업무 지시사항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이 선별기가 고장났어요. 기계 담당자가 와서 수리를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기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오이 선별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영어로 된 매뉴얼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기술 용어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센서,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 시스템 같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사전에서 찾아가며 익혔죠. 농장 대표님이 제가 기계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사이라 씨, 기계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정말 신기해요. 이런 기술들을 더 배우고 싶어요. 대표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스마트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이라 씨같이 열정적인 분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한국 정부는 농업 분야 인재 육성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국적에 상관없이 실력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저는 바로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특히 면접에서는 제 꿈과 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농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을 고향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알찬 내용이었어요. 스마트팜 기술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 방법, 그리고 최신 농업 트렌드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어 실력도 크게 늘었어요. 전문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고 발표도 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육을 마칠 무렵 담당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사이라 씨,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실력으로 보면 충분히 고급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그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시험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농장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단어를 외우고 점심시간에는 문법을 공부하고 밤에는 독해와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이 왔어요.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최고 등급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제가 한국어 최고 등급을 받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특례 귀화 제도를 통해 저에게 한국 국적 취득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농업 분야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은 덕분이었습니다. 귀화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명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계절 근로자가 아니라 정식 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5위 스마트팜 스타트업에서 팀장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카자흐스탄의 작은 농장에서 허리 굽혀 일하던 제가 이제는 첨단 농업 기술을 이끄는 팀장이 되다니 말이죠. 사이라 씨의 실무 경험과 기술적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어요?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제가 정말 원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팀장이 된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미안했다는 마음과 함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어떠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답장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놀라하시는 모습이 글 사이로 느껴졌어요. 사이라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정말 가능한 일이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저희는 한국 국민이에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영국 런던을 여행지로 정한 이유는 특별했어요. 런던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연구소들이 있었거든요. 여행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으셨지만 딸을 보러 먼 길을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시력은 잃으셨지만 제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이라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에서 지난 세월의 고생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전해왔습니다. 런던행 비행기를 타던 날 저희는 모두 설렜어요. 부모님에게는 생전 처음 해외여행이었거든요. 특히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셨죠. 사이라야,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감개무량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 서면서 저는 한국 여권을 꺼냈어요. 새빨간 표지에 박힌 무궁화 문양이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이 여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부모님도 각각 한국 여권을 들고 계셨어요. 저와 함께 귀화하신 덕분이었죠. 세 식구가 모두 당당한 한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름이 사이라 누르자노바네요.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이신가요?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 국민입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공항 경찰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 여권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분위기였거든요. 공항 경찰이 다가와서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여권이 맞나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 외모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였어요. 물론 진짜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귀화한 한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카자흐스탄식이고 외모도 동양인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오셨나요? 부모님 여권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때 부모님까지 의심받게 되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이미 긴장하신 상태였고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셨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희는 정식 한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했어요. 일단 격리실로 와주세요. 여권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여행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격리실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건 순전히 제 외모 때문이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생김새가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한국 국민이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고 부모님께 멋진 여행을 선사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격리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부모님은 옆에서 불안해하고 계셨고 공항 경찰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사이라야, 무슨 일이니? 우리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시력을 잃으신 어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느끼고 계셨죠. 괜찮아요, 엄마. 곧 해결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공항 경찰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권 위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시겠어요? 위조라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이고 대사관에서 제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연락해 보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 번호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라 누르자노바라고 하는 한국 국민인데요. 지금 히드로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대사관 직원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 영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대사관에서 담당자가 오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에서 또 다른 무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출연한 K-스마트팜 국제 발표 영상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한국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영상이에요. 영상을 틀자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제 이름과 소속이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었죠. 경찰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격증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증서 사진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 국민이에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귀화해서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이라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아버지가 몰랐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격리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영국 한국대사관의 민재훈 영사입니다. 영사님이 나타나신 순간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민 영사님은 영국 경찰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사이라 누르자노바 씨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귀화 서류와 여권 발급 기록이 있어요. 영사님이 가져오신 서류들은 정말 자세했어요. 제 귀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 농촌진흥청 교육 수료증까지 모든 게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이 되었네요. 그 순간 제 손목에 채워져 있던 플라스틱 팔찌가 풀렸어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였죠. 영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사관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경찰 책임자가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받은 충격과 모욕감을 생각하니 쉽게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 민 영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사이라 씨는 한국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공로를 인정받은 분입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죠. 영사님이 대통령 표창장 사본까지 보여주시자 공항 관계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네요. 공항 측에서는 즉시 호텔까지 전용 차량을 배정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런던 체류 기간 동안 불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영국 농업부 관계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말했거든요. 사이라 씨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와 미팅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영국 정부 관계자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말이죠. 부모님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느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이라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줄 몰랐구나. 어머니도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이제야 안심이 된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진짜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용 차량에 타면서 민 영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제가 선택한 나라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저를 국민으로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는 나라였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우리는 당당한 한국 국민이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런던 여행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 영사님은 저희를 호텔 로비까지 직접 배웅해 주셨습니다. 사이라 씨, 오늘 일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영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에 깜짝 놀랐어요. 영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실 수 있었나요?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디서든 한국 국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원칙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든든한 나라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영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사이라 씨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농업 분야에서 받으신 대통령 표창이 단순한 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부가 인정한 농업혁신 인재라는 뜻이죠. 특히 스마트팜 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해요. 영사님이 가져온 서류 중에는 제가 몰랐던 내용도 있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오이 재배 기술이 해외 수출까지 이어졌다는 거였죠. 사이라 씨가 참여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이 동남아시아 3개국에 수출되었어요. 이게 바로 K-농업의 힘이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까 공항에서 봤던 분이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이라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어요. 스위트룸이요? 저희는 일반 객실로 예약했는데요. 공항 측에서 특별히 준비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런던 체류 기간 동안 컨시어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아버지가 놀라시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사이라야, 이게 다 내 덕분이니?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민 영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시네요. 사이라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영국 농업부의 제임스 윌슨 국장이 직접 호텔로 찾아온 거예요. 사이라 씨, 어제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윌슨 국장은 정말 정중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영국도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사이라 씨의 기술과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어요. 그날 오후 영국 농업부 본부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히 자동화에 그치지 않아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내죠. 영국 농업 전문가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고 실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윌슨 국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한국 정부가 농업 혁신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외국 출신 인재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주죠. 그 말을 들은 영국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포용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군요. 세미나 후에는 영국 유명 농장들을 견학할 기회도 주어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영국 농업 현장도 구경하고 제 기술을 설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사이라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셨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며 감탄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한국에 보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이에요. 한국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봐주고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민 영사님도 함께 저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하고 그런 인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말이죠. 영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어제 공항에서 만났던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제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온 걸 보니 사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사이라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 경찰관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에서 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해요. 어제 정말 신뢰를 범했습니다. 톰슨 경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한 거죠. 저는 그의 솔직함에 조금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톰슨 경관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 사이라 씨 일을 처리하면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났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나라가 있다니 말이죠.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예요. 저 같은 외국 출신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운 점이에요. 한국의 시민보호 체계가 이토록 철저한 줄 몰랐거든요. 톰슨 경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어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한국의 좋은 면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신 거예요? 톰슨 경관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공정한 나라예요.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실력과 노력을 보고 판단해 주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주면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주죠. 그런 나라가 정말 있군요. 영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톰슨 경관을 보시고 놀라셨죠. 사이라야, 이분은 누구시니? 어제 공항에서 만난 경관님이세요. 사과하러 오셨어요. 톰슨 경관이 부모님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톰슨 경관이 저에게 다시 말했어요. 사이라 씨,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약한 사람도 보호해 주나요? 물론이죠. 한국은 절대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교육 기회도 주고 귀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톰슨 경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능력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회를 주려고 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시험, 귀화 과정까지 모든 걸 공정하게 진행해준 이야기를 말이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영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런던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봤어요. 톰슨 경관이 개인 시간을 내서 가이드까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덕분에 부모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톰슨 경관과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사이라야, 영국 사람들도 참 친절하구나. 맞아요, 아버지. 오해만 풀리면 모든 사람들이 착해요. 그날 저녁, 톰슨 경관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사이라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고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일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시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한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톰슨 경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의 좋은 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말이죠.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템즈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건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사이라야, 이번 여행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요,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이라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게 꿈만 같구나.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부모님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부모님, 저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변화 말이니?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더 이상 변방의 농부가 아니라 당당한 한국 국민이 된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어제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정말 확실히 느꼈어.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정말 보호해준다는 걸 말이야. 영사님이 오셨을 때 정말 든든했어.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구나 싶더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어요. 그래,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영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자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시더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구나 싶어서 말이죠. 맞아요. 한국은 정말 자기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어디에 있든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이라야, 내가 만든 오이 하나가 한국 국기를 달고 수출된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아버지,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기르던 오이는 그냥 오이였어.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기르는 오이는 한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오이야. 그리고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오이를 먹고 있다니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다니 말이죠. 저는 가방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이 안에는 제 땀, 제 노력,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담겨 있어요. 여권을 보시던 어머니가 손으로 만져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게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맞아요, 엄마. 이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노력이 인정받은 증거예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이라야, 이제 우리는 정말 달라진 거야. 예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어떤 꿈이세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고향에도 전파하는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도 더 나은 농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말이야.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들도 한국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의 다른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이라야,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자랑이기도 하고. 엄마, 정말이야. 어제 영국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싶어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맞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 말이죠. 부모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거였죠.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카자흐스탄의 가난한 농부 가족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에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런던에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이라 씨의 경험담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담당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말이죠. 강연 당일 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라 누르자노바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강당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외국에서 온 농업 근로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이 되었죠. 청중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얼마 전 런던에서 겪은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런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모든 게 해결된 이야기를 말이죠. 그때 정말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 여권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강당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한 베트남 근로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외국인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렸어요. 한국어 공부 방법, 기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공정한 나라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러 오셨어요. 모두들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필리핀 여성이 물어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의 예전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강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이라야, 내가 이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며칠 후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농장 현장 점검을 나갔어요. 새로 개발한 스마트팜 시설의 성능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넓은 오이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허리 굽혀 오이를 따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첨단 장비들이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로봇이 정확하게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라 팀장, 이번 분기 생산량이 작년 대비 25% 증가했어요. 후배 직원이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계속 연구해야죠. 그때 농장 한쪽에서 오이를 수확하는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고생 많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한 카자흐스탄 청년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팀장님이세요? 저희도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저도 카자흐스탄 출신이에요. 그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그럼 팀장님도. 네,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근로자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 순간 청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작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농장을 둘러봤어요. 해질 무렵의 농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유리온실에 반사되면서 마치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제 시선이 농장 한쪽에 쌓여있는 오이 상자들에 머물렀어요. 각 상자마다 작은 한국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씨와 함께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기른 오이들이 한국의 이름을 달고 세계로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감격하셨어요. 사이라야, 이게 내가 기른 오이들이니? 네, 아버지. 이 오이들이 일본, 홍콩, 싱가포르로 수출될 거예요. 우리 딸이 기른 오이가 한국 국기를 달고 세계로 나간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감동하신 거였죠. 어머니도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이라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훌륭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렇게 멋진 결말을 맞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처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농촌진흥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라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장면으로 저는 다시 농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카메라 크루와 함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사이라 누르자노바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한국 국기가 달린 오이 상자들을 트럭에 싣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권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농장을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들판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저를 국민으로 존중해주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었다는 걸요. 한국 국기가 펄럭이는 오이 상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어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 말이죠. 여러분, 사이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고 런던 공항에서의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꿈과 노력의 결실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국민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셨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사이라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